설 연휴에 중단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시 주 2회 열리는 가운데 화요일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세 분들 윤 대통령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던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는지 여기가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신문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진술을 해온 증인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 증인신문 절차를 못하면 오히려 본인의 지금까지의 어떤 진술이나 입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홍장원 차장이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 뭐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진술은 지금까지를 보면 일관됩니다. 그리고 각 세 명의 진술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일치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아니면 대리인단이 질문을 하든 기존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또 단순히 이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국회 CCTV, 선관 CCTV 또 체포 과정에서 체포조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물증과 인증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어떤 심증을 뒤엎을 만한 어떤 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효과적인 그 방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언이 조금 바뀌고 있는 처음부터 조금씩 바뀌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유튜브에서 얘기한 내용이라 그 신빙성에서도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이런 사실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감론을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감안을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를테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정원장한테 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조태용 이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 이 홍 차장 본인이 12월 6일 정보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자기 말고는 몰랐다라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할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습니다.